친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삶이 바뀐 것입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을 맞습니다. 시간이 생기면 사람도 더 많이 만나고 하고 싶던 일도 마음껏 하게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어느 날 문득 연락처를 훑어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다들 바쁜 걸까? 내가 먼저 연락해야만 만나는 사이였나? 친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진 걸까? 특히 직장이라는 공동체를 오래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얼굴을 보고 점심을 먹고 회의하고 퇴근 후 가끔 술잔을 나누던 관계들이 은퇴 이후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희미해집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친구가 떠났다. 하지만 조금 더 긴 시간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친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은퇴 이후의 외로움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출발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매일 만나던 사람이 친구였는지, 삶의 동반자였는지, 직장 생활을 35년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만나느라 더 바빠질 거야. 회사에서 함께 지낸 사람이 수백 명이었고 후배들도 많았습니다. 생일이면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고 회식 자리는 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은퇴 후 6개월쯤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단체 채팅방은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대화에 끼기 어려웠습니다. 회사 이야기 비중이 커졌고 새로운 프로젝트와 인사이동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가끔 연락해도 모두 일정이 바빴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 관리를 잘못했나 봐. 그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당신 사람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들 속에 있던 자리가 바뀐 거야.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의 관계는 대부분 같은 시간을 보내는 구조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매일 아침 만나고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구조가 사라지면 관계도 형태를 바꿉니다. 그건 배신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동입니다. 은퇴는 직업을 그만두는 일이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일이다. 우리는 종종 은퇴를 일을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는 역할의 전환입니다. 어제까지는 누군가의 팀장이었고 선배였고 의사결정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아무도 보고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출근 시간도 없습니다. 회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이 질문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평생 관계를 역할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직장 동료, 학부모 모임, 지역 모임, 사업 파트너.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역할보다 개인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허전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자유를 느낍니다. 차이는 결국 하나입니다. 새로운 삶의 중심을 다시 만들었는가? 관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선명해진다. 은퇴 후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가 좁아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계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관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100명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안부를 묻고 싶은 10명이 남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손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가벼운 연결이 줄어든 자리에서 깊은 연결이 시작된다는 것을. 어떤 부부는 은퇴 후 함께 아침 산책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주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동네 책 모임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집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편안한 관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함도 평가도 경쟁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 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은퇴 준비가 금융 중심으로 이야기됩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는가? 연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평일 오전 10시에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갑자기 좋은 풍경을 봤을 때 사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내가 아플 때 걱정해줄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인가? 은퇴 이후의 행복은 의외로 거대한 이벤트보다 작은 반복에서 나옵니다. 같이 걷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 이런 관계는 은퇴 후에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만들어야 합니다. 친구가 사라진 게 아니라 계절이 바뀐 것이다. 봄에 피던 꽃이 여름에도 같은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20대를 함께하고 어떤 사람은 40대를 함께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퇴 이후에 처음 나타납니다. 모든 관계가 평생 같은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 시절에는 그 사람이 내 삶에 필요했고 지금은 서로의 시간이 달라졌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서운함 대신 감사가 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위한 자리도 생깁니다. 은퇴 후 외롭다고 느끼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멀어진 것 같아도 그게 당신의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덜 중요해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삶의 무대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관객이 달라지고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달라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당신에게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삶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 은퇴 준비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뇌가 단절처럼 느끼게 만드는 구조. 은퇴 후 관계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한 상황 변화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간 뇌의 작동 방식이 깊게 개입되어 있습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인간의 관계를 크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습관 기반 관계 시스템, 다른 하나는 의미 기반 관계 시스템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대부분 습관 기반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얼굴을 마주합니다. 이 반복은 뇌의 기저핵 베이설 갱글리아를 통해 자동화됩니다. 즉, 의도적으로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원래 만나게 되어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퇴는 이 반복 구조를 한 번에 끊어버립니다. 이때 뇌는 실제 관계의 종료와 상관없이 반복이 사라졌기 때문에 관계도 사라졌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단절감의 정체입니다. 뇌는 관계의 질보다 빈도를 먼저 기억한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친밀도의 깊이보다 접촉 빈도 프리퀀시 어브 컨택트를 더 강하게 관계 지표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보는 동료 친밀하다고 인식, 1년에 한두 번 보는 오래된 친구 덜 친하다고 인식. 하지만 실제 감정적 친밀도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뇌가 감정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자주 등장하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라는 단순한 규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 가장 먼저 발생하는 현상은 이것입니다. 사람과의 감정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접촉 빈도가 줄어들면서 뇌의 중요도 평가가 바뀐 것이다. 즉, 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뇌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사람 부족이 아니라 예측 시스템 붕괴다.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외로움은 사회적 예측이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합니다. 내일 누구를 만날지, 이번 주에 누구와 연락할지, 내가 속한 집단은 어디인지. 이 예측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우리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예측 구조가 깨집니다. 예측이 깨지면 뇌는 이를 사회적 위험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반응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일종의 생물학적 경보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는 어떻게 다시 만들어지는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이 질문은 조금 틀렸습니다.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끊어진 것이 아니라 사라진 구조를 어떻게 다시 만들 것인가?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관계 회복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반복 구조 루틴 컨택트.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주 1회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활동을 반복하면 뇌는 다시 이 사람은 내 생활권 안에 있다고 인식합니다. 이것이 관계 회복의 1단계입니다. 2. 공동 목표 쉐드골. 단순한 만남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무언가를 하는 관계는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 운동 목표, 공부 모임, 봉사활동, 여행 계획. 이런 공동 목표는 뇌의 보상 시스템인 도파민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즉 만나는 것 자체가 보상이 됩니다. 3. 역할 재구성 아이덴티티 시프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자신을 정의합니다. 직장에서는 팀장, 부장, 대표라는 역할이 있었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 역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할이 필요합니다.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함께 걷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 이 새로운 역할이 생길 때 비로소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살해 연락이 끊긴 게 아니라 구조가 없어진 것이었다. 한 60대 남성의 실제 경험입니다. 그는 은퇴 후 가장 친했던 동료들이 연락을 줄였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 컸습니다. 나를 잊은 건가? 내가 필요 없어진 건가?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 아침에 걷자. 처음에는 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명, 2명이 합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예전보다 더 자주 보게 됐어. 그런데 신기한 건 내가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여기서 핵심은 관계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다시 생기자 관계가 자동으로 복원된 것입니다. 결론 관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재설계되는 것이다. 은퇴 이후의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예측 구조, 반복 구조, 역할 구조가 동시에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는 감정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복으로 유지되고 구조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나이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